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튜브 타고 온 의료사회복지사 쌤, 의료사회복지사 정대희입니다. 네, 저희 채널이 개설한 지 이제 한 달 정도 되었는데요. 200명의 구독자를 넘게 되었습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받아서 성장하는 저희 의특TV 채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 지인들도 이제 같이 응원해 주시고 봐주시고 계신데 너무 정보 위주고 노잼이다, 너무 재미가 없다, 정보는 있지만 재미는 없다 라는 평을 좀 해주셔가지고 오늘 이제 구독자 200명 돌파를 기념해서 조금 이제 재미의 요소도 더한 컨텐츠를 좀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대놓고 재미를 이제 추구한다고 말씀드리면 더 재미없으실 수도 있는데 좀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내용으로 좀 담아왔습니다. 여러 의학 드라마가 있었죠. 의학 드라마들이 나올 때마다 항상 시청자들의 반응들이 좋았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드라마들이 시청률이 좋았던 걸로 기억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은 어떤 의학 드라마를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최근에 끝났던 닥터 김사부 있었죠. 낭만 닥터 김사부, 이런 것도 아마 시청률도 높았고 저도 되게 챙겨서 봤었던 드라마고요. 하얀 거탑, 뭐 등등 여러 가지 드라마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닥터 요한인가 뭐 그런 것도 있었고. 그런데 이제 여러 의학 드라마들에서 의료사회복지사를 다루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 의료사회복지사들의 가슴을 치게 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너무 저희들이 잘못 묘사되어 나와서. 그런데 이번에 슬기로운 의사생활에서는 저희와 같이 의사와 협업하는 그런 장면이 짧지만 아주 고증이 잘 된 형태로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특TV에서 한번 이 장면을 자세히 분석을 좀 같이 해볼까 합니다. 1화부터 정말 아주 의료사회복지사들 개 탔죠. 1화부터 저희에 대한 장면이 나와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인물들을 소개하는 장면들이 잔잔하게 쭉 나오다가 이제 저희와 관련된 부서 이름이 그냥 화면에 딱 나오는데 되게 감동적이더라고요. 그리고 이날 방영된 이후에 저랑 이제 친구가 맺어져 있는 의료사회복지사 현장 동료들의 SNS 타임라인에 이 소식들이 막 이제 올라오기 시작했죠. 아마 다들 정말 오랜만에 제대로 의료사회복지사에 대해서 다뤄주고 고증한 드라마가 나왔다. 뭐 저희가 주인공이 아니라 정말 지나가는 한 장면이긴 했지만 그거 하나에 이제 감동하는 의료사회복지사들이었죠. 이제 거두절미하고 한번 자세하게 그 장면 속으로 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해당 영상 분량은 제가 한번 딱 잘라서 보니까 한 1분 30여 초 정도 분량이었어요. 그런데 저작권의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이 컨텐츠 안에 그 장면을 쭉 넣어서 보여드리고 이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너무 좋겠으나 저작권의 문제가 있고 저는 이제 CJ ENM과 이제 TVN의 소중한 저작권을 아주 귀히 여기기 때문에 그 아쉬움은 뒤로 하고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찾아서 직접 좀 보시면 좋겠고요. 저는 그 장면 중 한 4컷 정도를 가지고 와서 사진으로 좀 풀어서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장면 한번 소개시켜 드려 볼게요. 우선은 김준환 교수님이 한 아이의 회진을 옵니다. 중환자실로 이제 그 밑에 담당 레지던트 선생님의 설명을 이제 들으면서 아이의 상태에 대해서 보고를 받습니다. 그런데 심장이 잘 뛰지 않고 에크모까지 달고 있다고 하고 뭔가 좀 심상치 않은 상황이라는 거를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제 의심을 충분히 할 수 있게
그런 브리핑들이 쭉 있었고요. 같이 이제 들어가서 아이의 상태를 살펴봅니다. 그 결과 이제 레지던트 선생님이 보고했던 것처럼 상태가 안 좋자 이제 수술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요. 어머님께서는 이제 당황하시면서 비용이 너무 부담되는 상황이다. 갑작스럽게 아이가 잘 버텨줄 줄 알았는데 갑작스럽게 수술을 해야 된다고 하니 한 일주일만 시간을 주십시오. 그동안 한번 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김준환 교수님이 우리 병원에 도울 수 있는 기금들이 많이 있으니 한번 알아보겠다. 걱정하지 마시라고 하면서 밑에 이제 레지던트 선생님한테 알아보라고 지시를 합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한 장면이었고요. 그 다음 장면으로 이어지는 게 이제 당황을 하면서 그 레지던트 선생님이 중환자실 밖으로 막 나가죠. 그래서 자기 동기들에게 카톡으로 막 뭔가를 물어봅니다. 아이 상태를 얘기하면서. 근데 의학적인 상태를 얘기한 건 아니었는데 잘못 찍고 있었죠. 그래서 밖에서 계속 시간을 보내고 있으니까 이제 김준환 교수가 전화를 직접 하면서 나옵니다. 예, 어딘가에 전화를 막 하죠. 그러면서 아이의 상황을 간단하게 얘기하고 키다리 아저씨 기금으로 신청을 하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전화가 다 되자 통화 끝나자 이제 핸드폰을 던져줍니다. 레지던트 선생님한테. 그러니 그 레지던트 선생님이 핸드폰을 딱 들여보자 아직 통화 끝나진 않았어요. 예, 사회사업실이라고 이 장면에 이제 딱 나옵니다. 그러면서 마저 통화를 하는 장면까지가 이제 제가 이제 다뤄볼 장면인데요. 저희 현장에서 일하는 것과 아주 뭐 정말 제대로 그렸죠. 예, 아주 브라보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를 이제 소개하는데 이만한 자료가 따로 없다라고 생각이 들 만큼 되게 감동스러운 장면이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이런 장면들을 고증하기 위해서 저희 의료사회복지사 선생님들 중에서도 뭔가 의견을 드렸었다라는 얘기를 이제 뒤로 듣기는 했어요. 예, 그만큼 되게 디테일한 부분들에 신경을 많이 쓴 드라마인 것 같고요. 이 자리를 빌어 정말 스리생 제작자 관계자분들께 정말 감사의 말씀을 한번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이 드라마를 그냥 제가 홍보하고 설명드리려고 이 컨텐츠를 만드는 건 아니고 여기서 이제 우리의 입장에서 의료사회복지사를 꿈꾸시는 분들 그리고 저희 의료사회복지사들 입장에서 그려지지 않은 장면들 예, 거기서는 무슨 얘기들이 있었을지 한번 짚어보는 게 아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한번 짚어봐야 될 포인트 한 4가지 정도를 가지고 왔는데요. 첫 번째는 김준환 교수님의 그 수학의 너머에 그분은 의료사회복지사셨겠죠? 그분은 김준환 교수님께 어떤 얘기를 했을까요? 예, 이걸 한 가지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는 그려지진 않았죠. 예, 그리고 통상적인 지금 전화로 이제 의뢰를 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통상적인 절차는 어떻게 되는 건지 예, 요거까지 연결해서 2가지 포인트가 이렇게 있고요. 또 3번째는 의료사회복지사가 소속된 부서의 명칭 부분입니다. 여기서는 사회사업실이라고 나왔는데 명칭들은 통상적으로 어떻게 될지 한번 짚어보고요. 마지막으로 이 아이 사례가 나왔죠. 소아고 심장에 문제가 있는 아이였습니다. 이런 경우에 어떤 기금들을 실제로는 사용할지 여기선 키다리 아저씨 기금이 나왔는데 실제로는 어떤 기금을 사용할지 이 4가지 포인트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김준환 교수님의 수학의 너머에 의료사회복지사 선생님은 어떤 얘기를 했을까요? 네, 제가 짐작하기로는 2번째 이슈랑도 맞닿아 있는데요. 통상적인 의뢰 절차는 전화를 하시기보다는 전산 EMR상에 컨설트를 남깁니다. 의료사회복지팀, 사회사업실 등등 그 팀에 이런 아이가 있는데 경제적인 어려움을 호소하니 지원 바랍니다. 라고 의뢰를 주시면 사회복지사 선생님이 거기에 이제 의료적인 정보를 접근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환자의 정보들이 이제 옵니다. 보호자의 정보나 이런 게 오기 때문에, 연락처가 오기 때문에 거기로 전화를 해서 약속을 잡아서 이제 상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봤을 때 이렇게 전화하는 게 정말 아닌 건 아니에요. 그렇게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정말
그 의료사회복지사들하고 협업을 많이 하신 교수님들, 이런 분들은 저희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전화를 담당하는 사회복지사, 진료과마다 이제 담당들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과 오래 일했던 의료사회복지사 직접 전화해서 내가 이런 환자 보고 있는데 혹시 도움드릴 수 있는 거 없는지 좀 챙겨봐 달라고 이렇게 전화하실 수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성 있는, 현실에서 일어나는 부분으로 그리셨어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의료사회복지사는 아마 이런 얘기를 하셨을 겁니다. 교수님, 알겠습니다. 저희가 챙겨보겠습니다. 컨설트 부탁드립니다. 이 얘기를 아마 꼭 하셨을 거예요. 컨설트 부탁드립니다. 이게 이제 숨겨져 있는 저 수화기 건너편의 목소리지 않으셨을까 싶고요. 그래서 통상적인 절차는 전산으로 이제 EMR로 의뢰를 주셔서 저희가 거기에 그렇게 남겨줘야지만 저희가 그 의학적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라고 할까요? 저희가 이제 그 환자의 정보에 접근을 해도 의료사회복지사가 문제가 될 게 없는 거죠.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저희가 어떤 건 알아봤는지를 전화로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교수님들도 바쁘셔서 저희가 매번 전화로 말씀드릴 수는 없죠. 그리고 저희가 어떤 의뢰를 받은 거에 대한 어떤 활동에 대해서 근거를 남겨야 되기 때문에 EMR상에 회신을 남기는 절차로 하는 게 아주 포멀한 절차입니다. 그래서 의뢰를 받아서 그걸로 이제 회신을 남기고 이렇게 소통하는 방식이 아마 여기서는 그려지진 않았지만 그 뒤에 현장에서는 일어났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세 번째 포인트, 첫 번째, 두 번째 포인트를 이렇게 묶어서 알아봤고요. 세 번째 포인트는 의료사회복지사가 소속된 부서의 명칭입니다. 여기서는 사회사업실이라고 나왔습니다. 사회사업실이라고 쓰시는 부서들도 많아요. 제가 소속되어 있는 기관에서도 이전 변경되기 전에 명칭이 사회사업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게 익어가지고 저희는 명칭이 지금 이름이 바뀌어져 있지만 사회사업실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대명사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서 변형이 이제 일어나는 건데요. 이제 사회사업학과에서 사회복지학과로 이름이 바뀌었죠. 저희 과가. 그러면서 이제 부서들도 사회사업실에서 사회복지팀, 사회복지실 이런 식으로 이름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팀 이런 식의 이름들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거기 앞에 의료를 붙여서 의료사회복지팀, 의료사회사업실 이런 식으로 붙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기관이 공공보건의료 기관인 경우에는 공공보건의료 사업실 이런 식으로 공공자가 붙는 형태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름은 되게 다양하다라는 거 소개해 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어떤 기금들을 사용해서 지원을 받았을까요? 여기서는 키다리 아저씨 기금이라는 정말 치트키라고 해야 될까요? 슈퍼패스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식의 기금이 있었습니다. 이런 기금 있으면 진짜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전화 한 통으로 키다리 아저씨 기금 신청해 주세요 라고 하면은 받는 의료사회복지사도 그거를 이제 전화만 하면은 이런 아이가 발생했는데 지원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 키다리 아저씨가 기금을 넣어줘서 바로 집행하고 감사도 따로 안 받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현실은 요거랑 좀 다른 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대개는 이제 어딘가에 신청을 이제 하죠. 전화 한 통으로 잘 되지는 않고 이제 이 전화 이후에 의료사회복지사들이 이제 하는 작업들이 이제 쭉 펼쳐지게 됩니다. 보통 이제 키다리 아저씨 기금으로 표현한 부분이 현장에서는 원내 후원회, 원내 기금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원내 기금도 절차는 조금 더 수월하죠. 우리 안에 주머니 기금이기 때문에 외부로 낼 필요가 없어서 절차는 좀 더 간단하고 좀 더 신속하게 결정될 가능성은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금을 드라마니까 더 재밌게 표현하고 그런 의미를 더 살리기 위해서 키다리 아저씨 기금이라는 표현으로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원내 기금 같은 경우에는 병원에서 각종 질환들이 다 발생하고 상황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질환에 국한을 특히 두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원내 후원회로 신청하게 될 가능성들, 또 큰 병원들에는 그런 교직원들이 십시일반 모으신 기금과 그 후원회로 기업들이나 이런 데서 후원받은 기금들 이런 것들을 운영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원내 후원 기금 을 활용하게 될 것 같고요. 또 심장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심장재단이라는 전통 있는 오래된 재단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신청을 하게 될 가능성도 높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린이만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세이브 더 칠드런 이런 어린이를 지원하기 위한 단체들이 있습니다. 이런 쪽을 저희가 녹화해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부모님께서 되게 어려우시고 한 번에 많은 기금을 필요로 하고 재원 기간도 좀 길 경우에는 방송 모금 같은 걸 신청할 때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MBC 지금은 라디오 시대에 사연을 신청한 경험들이 꽤 있는데요. 이런 기금도 해보실 수도 있고 긴급의료비 지원 이런 부분들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일단 이 아이가 재원 기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그리고 이 가족의 상황이, 경제적 상황이 소득과 재산과 사보험이 있는지 여부, 그리고 재산과 소득은 어느 수준이 되는지 여부에 따라서 신청을 이제 하게 돼요. 그리고 각 단체들마다 소요되는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재원 기간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의료사회복지사가 이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지원이 아마 이루어졌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다음으로 그 후속으로는 어떤 장면들이 그려졌을지 여기선 보이진 않지만 아마 의뢰가 갔을 거고요. 그러면 의뢰를 받은 의료사회복지사가 여기서 나왔던 어머님하고 통화를 해서 편하신 약속 시간을 정하고 만나 뵀을 겁니다. 중환자실에서는 대개 배정받은 병실이 없기 때문에 어머님도 잠깐 허가된 그런 면회 시간에만 들어와 계신 걸 거예요. 교수님 회진 시간에 맞춰서 이제 들어와 계신 걸 텐데 따로 계실 곳이 마땅치가 않습니다. 집으로 가시거나 아니면 보호자 대기실에 계속 계시거나 이렇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좀 안정감 있는 공간에서 상담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의료사회복지팀이나 이 사회사업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 상담실 공간으로 모셔서 상담했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요. 어머님이 좀 찾아오시기 힘드시고 좀 멘붕되셔서 되게 좀 어딘가 찾아가고 이런 게 좀 어렵다. 그러면은 계신 위치를 확인해서 그쪽으로 직접 방문해가지고 상담을 하거나, 그래도 되게 긴밀한 상담들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개인정보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아마 가서 모시고 이동해서 상담했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드라마에서는 자세히 다루진 않았지만 우리 의료사회복지사에 관심이 있고 의료사회복지사로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관심 가질 관점에서 한번 슬기로운 의사생활의 한 장면을 분석해 봤습니다. 그럴듯한가요? 제가 말씀드린 게 거의 팩트에 가까운 부분들이고요. 앞으로는 이제 아예 저희 의료사회복지사를 대놓고 다루는 그런 드라마가 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한번 꿈꿔 봅니다. 저희는 진료 지원 부서의 성격이에요. 사회복지사들은 그런 진료 지원 성격의 부서에 이제 몸담고 있기 때문에 정말 의사 선생님들이 슬기로운이라고 해야 될까요? 지혜로운이라고 해야 될까요? 마음 따뜻함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이런 좀 인간적인 면모를 풍길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있는 건데 그런 정말 슬기로운 의사생활을 돕는 파트너로서 저희가 진짜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이제 경제적인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집으로 돌아가셨을 때의 준비나 또 필요한 복지 서비스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두루두루 상담을 하고 또 치료 과정에서 힘든 마음의 어려움 이런 것들도 저희가 상담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거에 있어서 경제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역할을 하는 부분들도 같이 조망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스리생에서 저희가 좀 다뤄볼 만한 장면들이 또 혹시 있으면은 제가 한번 가지고 와서 이렇게 또 분석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어떻게 좀 유재미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좀 정보와 재미를 잘 녹여낼 수 있는 컨텐츠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더 재미있는 컨텐츠, 더 의미 있는 컨텐츠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